안녕하세요. 네, 이모 여러분,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용입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준혁입니다. 네, 요즘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자극적이고 먹으면 또 먹고 싶은 음식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사실 살이 찌는 것도 있고요. 어떤 이 음식으로 인해서 산업계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사실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공식품이나 탄산음료, 이제 정크푸드 등이 이제 다이어트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건 실제로 정말 끊기가 쉽지가 않고, 그 배경에 있는 이 식품 산업들이 워낙 연구를 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이제 끊기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음식 중독이라는 개념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독이라 하면 뭐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이런 걸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중독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그만두기 힘들어하는 반복적인 행동이 이제 중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음식을 이제 중독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공식품을 좀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위모 여러분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설문지에 사실은 음식 중독에 대한 설문지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항목도 몇 가지만 살펴보면, 특정 음식을 먹을 때 원래 계획보다 훨씬 많이 먹고 또 배부른데도 좀 먹게 되는 경우가 있거나, 특정 음식으로 이제 내 삶에 중요한 뭐 직장 생활이나 이제 가족과 보내는 일 같은데 지장을 주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특정 음식을 안 먹거나 이제 줄였을 때 너무 초조하거나 우울한 게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검사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좀 음식 중독 증상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현대인들, 그리고 특히 이제 좀 비만하신 분들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음식에 좀 중독이 돼 있는 특정 음식들이죠, 특히.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어떤 유전적인 취약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들이 어떤 식으로 경쟁을 하고 지금 살아남았는지 생각해보면은 어찌 보면 조금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네. 왜냐면 굉장히 수많은 초가공식품들이 지금 마켓을 채우고 있잖아요. 네. 그 음식들은 수조 원의 돈을 써가지고 A/B 테스트를 계속해서 지난 수십 년간 하고 있었던 제품들이에요. 이 A/B 테스트를 하면 A 음식과 B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음식을 시장에 내놨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먹는 음식, 그 음식이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하고 있고, 또 수많은 그 기업들의 그 내부 연구팀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선택하게 하는 그 기전이 뭐냐? 그러면 사실 그거는 그 음식을 섭취하는 개인을 얼마나 더 중독시킬 수 있느냐거든요. 예전에는 단순히 음식이라는 게 어떤 우리의 어떤 에너지를 채우고 정말 간단한 먹는 즐거움, 이 정도의 개념이었고, 사람이 먹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음식을 취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도파민을 이렇게 분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어떤 감각에 도파민이 분비되냐를 정말 파고들어서 지금은 그 음식들을 먹었을 때 나오는 도파민이 실제 중독물질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을 중독시킬 수 있고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어떤 컨센서스고요. 네. 실제로 이제 초가공식품들을 이제 계속 섭취한 개인들의 어떤 뇌를 봤을 때 어떤 마약 중독자들과 비슷하게 우리 뇌의 어떤 보상 체계가 좀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것들을 쉽게 이제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동물 실험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로도 설탕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는 돼지까지도 어떤 뇌의 보상 체계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중독의 문제가 굉장히 흔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독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면은, 중독 약물이나 아니면 뭐 도박 중독도 그렇고, 이제 그런 초가공식품 같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 뇌에 이제 내인성 오피오이드라고 흔히 이제 엔돌핀이라고 알려진 그런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엔돌핀이 분비되면 되게 만족감을 얻고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 고통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엔돌핀은 이제 약물 외에도 이런 도박, 게임, 운동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엔돌핀이 너무 많이 아니면 아주 즉각적으로 혹은 이제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엔돌핀을 얻기 쉬울수록 우리가 중독이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중독이 되는가를 봤을 때, 이제 초가공식품에 있는 이런 설탕이나 소금, 지방의 함량이 높은 음식이 엔돌핀의 분비가 많아서 중독이 되기가 쉽고요. 음식은 오히려 약물보다도 더 빨리 뇌에 도달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혀에 있는 미뢰 때문입니다. 미뢰는 이제 미각을 이제 감지하는 신경인데요. 우리 몸에서 이제 혈액이나 호르몬보다 더 빨리 정보를 전달하는 게 신경이에요. 신경은 정기적 신호로 전달하기 때문에 입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넣는 순간 바로 이제 뇌에 가서 엔돌핀을 분비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중독 약물보다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중독이 더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접근성이 좋습니다. 음식은 도처에 널려 있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다고 뭐 범법 행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마약이나 이런 양분은 오히려 구하기가 어려운데 음식은 우리가 편의점만 가도 쉽게 그런 가공식품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쉽고 또 가격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걸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독이 더 쉽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중독이 쉬운 음식들은 좀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은 이제 설탕이나 지방이 많은 거, 아이스크림, 뭐 초콜릿, 도넛, 쿠키, 케이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이 설탕이 많은 것 중에는 이제 뭐 콜라나 사이다, 뭐 과일 주스, 이런 액상과당 네. 류의 또 제품들이 있어요. 좀 정제 탄수화물도 거기에서도 물론 그레이드가 있어요. 네. 정제 탄수화물 그레이드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좀 혈당을 올리는 게 빵 중에서도 약간 카스테라 이런 빵들, 그리고 이제 면 중에서도 이제 국수 같은 것들, 네. 네, 이런 것들, 이제 라면 면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떡 같은 것들, 그리고 백미도 약간 혈당을 좀 올리는 경향성이 있죠. 그런데 앞서 말했던 이제 빵이나 떡, 면이 아무래도 단독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훨씬 더 혈당 반응을 일으키면서 좀 이렇게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고, 이 외에도 좀 짭짜름한 초가공식품으로 좀 크래커, 이제 프레첼, 그러니까 네. 감자튀김 이런 게 있고, 또 기름진 것들 중에는 이제 패스트푸드 같은 게 많죠. 이제 햄버거나 이제 피자, 네. 뭐 감튀,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엔돌핀이라는 것이 우리가 고통을 좀 감소시키고 기분을 좀 낫게 해주는 거라서 특히 이제 중독에 좀 많이 걸리는 경우는 우리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거나 맞아요.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많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엔돌핀을 좀 많이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게 아닌 음식으로 엔돌핀을 보상하려는 경우가 가장 음식 중독에 좀 빠지기 쉬운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요즘은 광고 매체나 이제 SNS 등에서 우리 음식을 자꾸 노출을 하는데 이런 사회적 신호를 봤을 때 우리 뇌는 이런 도파민이 막 분비가 돼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도파민은 우리가 어떤 원하는 엔돌핀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자꾸 어떤 행동을 추구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이 자극되면 그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져요. 예전에는 이제 음식이 잘 없었고 정말 배고프거나 이럴 때 도파민이 분비돼서 음식을 획득을 했다면 지금은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스타나 이런 SNS에서 음식 사진을 보면서 그게 바로 자극이 되면서 식욕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음식 중독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뭐 SNS나 광고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자극을 받아서 갑자기 도파민이 많이 분비돼서 그런 음식을 갈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이러한 단서들에 노출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이제 유튜브도 이제 먹방이나 이런 음식 위주로 좀 봤다면 그 채널은 구독을 좀 차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SNS에서도 자꾸 그런 음식 관련된 광고가 뜬다면은 차라리 그걸 좀 차단을 하는 게 좀 좋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뭐 관련된 이미지를 보지 않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관련된 뭐 영상이나 이미지의 노출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사실 있긴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좀 취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도파미네이션이라고 우리 중독과 관련된 맞아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중독을 없애는 거는 관련된 모든 자극을 차단을 하는 거예요. SNS를 보면 거기서 음식을 보고 그러고 식사를 하면은 아예 SNS부터 차단을 하는 거죠. 뭐 암 치료를 할 때 여러 가지를 크게 도려내잖아요. 그렇게 관련이 있을 만한 것들까지 도려내서 확실히 없애는 것처럼 중독과 관련된 것도 그와 관련된 좀 더 넓은 범주의 행동까지 좀 차단을 해서 아예 그쪽으로 노출이 되지 않아서 음식과 관련된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도 있지만 집에 또 과자가 있으면 우리가 좀 먹게 되잖아요. 참기 쉽지 않죠. 네. 마트에서 과자를 사는 순간 우리가 그거를 좀 참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제일 좋고요.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집에 있는 그런 군것질 거리나 이제 정크푸드 같은 거를 아예 없애는 게 좋고 두 번째로 좋은 거는 애초에 이제 편의점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인터넷으로 그냥 장을 본다든지 네네.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 노출을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면.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몸이 힘들 때 그런 쾌락 호르몬이 이제 엔돌핀을 좀 추구하게 되는 게 있어서 애초에 이제 수면을 적절하게 취하고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의 경우에도 이제 음식보다 즉각성은 덜하지만 좀 엔돌핀이 분비가 돼요. 예를 들어 이제 러너스하이라고 우리가 계속 뛰거나 하면은 기분이 고양이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건강한 행동으로 엔돌핀을 좀 분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고요. 뭐 운동 외에도 이제 음악 듣기나 우리가 위임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이제 다른 대체 행동들,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그런 도파민이나 엔돌핀에 대한 수요를 미리 낮추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수면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전두엽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전두엽의 담당 기능이 이제 절제력 같은 것이 좀 맞아요.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독을 더 끊기가 어렵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처음부터 이제 아예 그런 중독되는 음식을 한 번에 끊으면 가장 좋기는 한데 이 중독이 너무 오래 진행된 분들은 한 번에 끊기가 사실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의지로 끊었는데 그 다음에 갈망은 심해지고 이 음식이 줄 것 같은 기대 보상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처음에 땅에 떨어진 내가 100원은 안 주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땅에 1000만 원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걸 참기 쉽지 않잖아요. 네네. 사실 이 금액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죽게 되기 때문에 갈망이 높아지기 전에 적절하게 해소를 해주면서 이렇게 좀 끌고 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실제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제 네게티브 칼로리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제 들어오는 칼로리랑 소모하는 칼로리가 좀 마이너스가 되면 결국 체중이 빠지는 건데 오히려 식단을 할 때 그냥 칼로리 조절을 했을 때는 그렇게 식욕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데 자극적인 음식을 안 먹게 할수록 오히려 식단 조절이 더 어려워졌다고 해요. 칼로리 자체보다 이 자극이 더 다이어트를 맞아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 자극적인 거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장 자극적인 거에서 좀 덜 자극적인 걸로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까 처음이랑 좀 비슷한데 쉽게 구할 수 있을수록 중독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장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건 아까처럼 다 없애는 게 좋고 우리가 보통 이제 배달도 많이 시키잖아요. 물론 이제 배달 앱 같은 거를 지운다고 해도 다시 깔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번거롭게 하면 10번 할 거를 이제 9번만 해도 좀 더 감소된 거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쉽게 그런 음식을 구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 중독이 너무 심해서 정말 앞에 방법들을 했는데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오히려 갈망을 줄이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제 폭식증이나 이제 식이장애에서 쓰는 약물들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뇌의 충동 조절 능력을 좀 더 도와주고 이러한 갈망을 좀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물이 있어서 그렇게 상의를 해서 조절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특정 음식들, 특정 맛에 좀 중독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음식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이나 갈망이 나의 어떤 이 건강한 병동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체중이 아니게 하고 나의 일상이나 건강에 문제가 되고 있다면은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중독의 범주를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좀 객관화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좀 있어야 그것들을 다시 우리 어떤 건강한 어떤 그 변동성 안으로 가져오거나 혹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건강한 어떤 취미나 취향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생각나는 이제 그런 음식이라든지 어떤 맛 같은 게 있다면은 윈 매니저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음식들을 조금 더 갈망하는지 내가 이 음식을 지금 바로 끊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나에게 적합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터놓고 해보면은 우리의 식생활을 객관적으로 보고 좀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윈 매니저분과 이야기 나누시고 체중 조절 계속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